미국의 12월 실업률이 3.9%로 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가 20만 개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소득분 연방세금 보고를 통해 받게 될 세금 환급에서 부양자녀 현금 지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자가진단기 배포를 시작하고 코로나 검사 장소를 확충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ES, 즉 소비자 전자기술 전시회에서는 올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아 최첨단 건강탐지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눈이 내린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과 토요일은 3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3.9%로 더 하락했으나 고용 증가는 19만 9천 개에 그쳐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오미크론 확산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1월과 2월 고용은 12월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기 직전부터 기대의 절반 수준으로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3.9%로 전달 4.2%에서 0.3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구직을 포기한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19만 9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11월의 증가치 24만 9천 개보다 5만 개나 줄어든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42만 2천 개의 증가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겁니다. 2021년 한 해 미국 경제에서는 640만 개나 일자리를 늘려 한 달 평균 53만 7천 개씩 증가시켜온 것에 비하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으로 평균의 절반 이하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더욱이 12월 고용 통계는 12월 초반까지의 통계여서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에 따른 기록적인 감염 사태의 직격탄을 맞을 새해 1월과 2월 고용은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만 6천 명, 건설업은 2만 2천 명, 광업은 6천 명씩 모두 늘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식당, 호텔, 레저 업종에서 가장 많은 5만 3천 명을 늘렸으나 감염 사태 재악화로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4만 3천 명, 수송 조장업에서 1만 9천 명, 도매 업종에서 1만 4천 명을 각각 증원했습니다. 재정활동에서 8천 명, 교육에서 3천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연말 대목이었음에도 소매업에서 2천 명을 줄였고 감염 사태 재악화에도 헬스케어 업종에서 3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2천 명, 로컬 정부 1만 명을 합해 모두 12,000명을 줄였습니다. 이 같은 12월의 저조한 고용지표와 1월과 2월의 추가 냉각 예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3월로 앞당기려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미국민 4명 중 3명이나 받게 될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에서 부양자녀 현금 지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와 17세까지의 입양아, 새 양육아 등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최고 3,600달러와 3차 부양 체크 1,400달러까지 무려 5,000달러를 받게 되는 반면 매달 현금 지원을 이미 받은 부모들은 기대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납세자 1억 3천만 명은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가구당 평균 2,800달러씩의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4월 18일까지 2021년도 소득분을 세금 보고하면 내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을 때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텍스 리펀드로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납세자들의 4명 중에 3명이나 되는 1억 2,800만 명이 평균 2,775달러를 환급받은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증가시킨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원금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게 연간 $3,000 또는 $3,600나 제공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 때문에 텍스 리펀드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난해 절반을 이미 매달 현금 지원으로 받은 경우 기대보다는 적은 액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 17세까지의 입양아, 새로 양육하게 된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00나 환급받게 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신생아와 5세까지의 입양아, 새 양육아는 $3,600를 받는 동시에 3차 부양 체크로 $1,400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 때문인 듯 2021년의 마지막이었던 12월 31일까지 각 병원들에서는 C섹션, 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많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6,500만 명의 부양자녀들을 두고 있는 3,500만 가구에서는 대부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250 또는 $300씩 모두 $1,500 또는 $1,800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절반을 세금 보고시 신청하면 텍스 리펀드는 예상보다 적어질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인당 $2,000인데 강화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 바람에 텍스 크레딧이 오히려 $1,500 또는 $1,80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세와 10세 두 부양자녀를 둔 부부가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2,000씩 2명 $4,000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강화된 세제 혜택 가운데 절반을 이미 받아 새로 적용되는 크레딧은 $1,500씩 2명 $3,000로 오히려 $1,000 줄어들어서 텍스 리펀드 또한 감소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보건당국이 코로나 검사 장소를 대거 확충하고 자가진단기 배포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정부는 10곳 안팎의 검사 장소를 증설키로 했고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10일부터 공립도서관들에서 주민들에게 자가 홈테스트 키트를 선착순으로 배포키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워싱턴 수도권의 각 보건당국이 코로나 검사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15분 만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신속 자가진단기를 무료 배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월요일인 10일부터 카운티 내 공립도서관들에서 거주민들에게 2번씩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기를 2키트씩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민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포토 아이디나 거주 증명 서류를 갖고 본인의 거주지 주변의 공립도서관 배포 시간을 먼저 알아본 다음 해당 시간에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받게 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은 신속 자가진단기 200만 키트를 주문했으며 그 가운데 50만 키트를 확보해놓고 배포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 장소들을 대거 확충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대학병원들을 기반으로 로우럴과 볼티모어 등 10곳에 대형 코로나 검사 장소들을 확충하고 또 다른 10곳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대학부설 대형 병원들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 등 10곳에 우선 코로나 테스트 사이트들이 증설됩니다. 버지니아주는 페어팩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를 포함한 9곳에 코로나 검사 장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현재 커뮤니티별로 운용 중인 백신 센터와 같은 건물 안이나 인근에 대형 코로나 검사 장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연방 차원에서 코로나 자가 신속 진단기의 배포는 1월 중순에 새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지역별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우정공사를 통해 우편으로 배송해주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첨단 기술의 전자제품을 전시하는 CES, 즉 소비자 전자기술 전시회에서는 올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아 최첨단 건강탐지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에다 대고 숨만 쉬면 즉석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는 진단기는 물론 사무실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포착할 수 있는 기기 등 스마트 질병 탐지기와 발암물질 탐지기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새해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즉 소비자 전자기술 전시회는 인공지능, 5G 통신 등 첨단 기술을 결집시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창의적인 첨단 제품의 전시장입니다. CES 2022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태 여파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건강 관련 첨단 전자제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프리덤으로 이름 붙여진 한 첨단 기기는 스스로 입에 대고 호흡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덤을 사용하면 면봉을 코 깊숙이 집어넣는 현재 아프고 불편한 검사 방법을 피하면서도 즉석에서 정확한 양성 또는 음성인지를 포착해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의 공간에서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탐지해내는 코로나 탐지 첨단 기기들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첨단 코로나 바이러스 탐지기들이 대거 나와 신속 진단기와 같이 자가 진단기로 널리 쓰이고 정확도만 입증되면 코로나 사태를 진압하는데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호평하고 있습니다. 질병 탐지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한 첨단 제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블로라는 첨단 기기는 인공지능 AI 기술로 운동하거나 실생활에서 숨쉬는 폐활량을 탐지 분석해 질병은 물론 건강 상태를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사이토 AI 스캔은 만두와 같이 표피로 쌓여있는 음식들을 스캔하면 구운 음식에 발암 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웨어라는 에어백 벨트는 환자들과 노년층의 고관절 골절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수면을 도와주는 스마트 침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각종 건강 상태를 휴대폰과 연결해 분석해주는 웰니스 토일레트 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CES 전시회에서는 55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가진단기를 제조하고 있는 에보트사의 CEO가 기조 연설을 하는 등 헬스와 웰빙, 음식에 초점을 맞춘 첨단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눈이 내렸습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길은 여전히 미끄러운데요.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교들은 스노우데이를 공지하고 또 문을 닫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길에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눈입니다. 학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번 주 5일 중 3일은 눈으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2인치에서 5인치까지 눈이 쌓여 도로를 하얗게 덮었지만 월요일 같은 극심한 교통체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여전히 미끄럽습니다.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많고 적극적인 제설 작업으로 눈이 쌓여 있진 않지만 작은 도로와 골목들은 눈이 치워지지 않아 걸어다니기 불편합니다. 밤사이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메릴랜드 경찰청은 몽고메리 프레드릭 카운티에서 270번 도로를 따라 밤사이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밝혔습니다. 오늘 눈으로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이 휴관에 들어갔고 DC에 있는 연방사무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토요일에는 3년 만에 가장 큰 한파 소식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화씨 12도에서 15도, 낮에도 32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80%로 진눈깨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는 일요일 밤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비가 눈으로 바뀐다면 월요일 출근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월요일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